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3월 이후에 1년 동안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성완종 전 회장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성 전 회장이 이 총리, 이완구 총리에게 전화를 건 건 153건, 그리고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전화한 횟수는 64건으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전화는 1년간 모두 217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 몇 건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이완구 총리가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64건의 전화를 건 것을 보면 그동안 이완구 총리가 말한 성완종 회장을 잘 모른다, 이 말이 그닥 신뢰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충청 지역 의원이어서 통화했다고 쳐도 그 기관은 넉 달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완구 총리는 다시 한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총리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지 솔직히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필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걱정, 그것이 기우일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고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개편을 들어가죠. 저희 YTN 라디오는. YTN은 그렇고. 예, 저희 4월은 후반으로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최영일의 정면 승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정말요? 저는 네. 몰라요. 아, 그래요? 좀 이번 아까 주까지 임시 진행을 예고 하는 이렇게 겁니다. 예고 들으셨으면서 네. 그렇게 발뺌을 하시면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나중에 정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 교수님 멘트를 자질은 듣다가 충분하신 것 같아. 지금 교수님 이렇게 보면. 멘트를 듣다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한탄을 하고 계신 것이 그 친하지 않은 이완구 총리와 아니 왜 얘기를 딴 데로 성전 돌리시고 회장이 210여 차례 그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예. 사흘에 2번 꼴이거든요. 예. 나는 모친 어머니에게 전화 자주 못 드리는데 그럼 친하지 않은 거구나. 아니 1년간 10여 통이니까 217통이거든요. 10여 통. 1년간. 그러면 그러니까 사흘에 2번 꼴. 사흘에 2번이죠. 네네. 하루 반에 한 번 꼴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통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네. 모르겠어요. 전 연애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네. 요새 우리 조 작가는 그 연애를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연애할 때 네. 그렇게 전화를 자주 했는지 궁금해지네. 예? 저는 연애할 때도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SNS에 보면 재밌는 누리꾼의 글이 두 분 사귀시는 거 아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 성전 회장은 돌아가셨고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완구 총리의 발언, 이완구 총리가 이제 자꾸 좀 네. 어떻게 정황적으로는 힘든 지금 상황에 빠지는 거죠. 예. 말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벼랑 예?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카피입니까? 오늘 카피는 고구입니다. 고구. 고구. 예, 20 오늘 지금 비 오지. 네, 예. 24절기 중에 6번째 절기 청명 지났고요. 예. 입하 여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절기. 이 곡식을 자라게 하는 비라는 예쁜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조상들은 모든 곡물이 깨어난다. 이런 이제 말을 하셨다는데 마침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구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참 이 비라는 게 지금은 사실 좋은 건데 이게 비가 그렇죠.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되지만 맞습니다. 관련 뉴스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곡식 자라고 이제 봄비에 새싹은 부쩍부쩍 크는데요. 예. 우리 사회도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 지난 주말 뉴스 보시면 이게 참 아비규환이라고 할까요? 그젯밤에는 광화문에서 이 세월호 관련 집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제 경찰은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 이런 게 등장을 했고요. 또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서
또 모 매체 오늘 아침 보시면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게 경찰은 지금 주동자를 모두 다 전원 체포해서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이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 그래서 뭐 양쪽 다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세월호 추모 정국이 좀 격렬 시위로 흐르는 양상 좀 조기에 이게 빨리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만일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이 얘기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외에 네. 태극기 문제 같은 것들이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네.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민 측의 뭐 잘못 또 추모의 좀 본래적인 의미 이게 좀 바로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경찰도 이제 그날 제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예. 차벽이 온통 길을 막고 있으니까 시위 참가자가 아닌 시민까지도 그 차벽 안에 갇혀서 집에 못 가고 이 길을 골목을 뚫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는데 야 이게 80년대 제 대학생 시절도 아니고 21세기에 이게 뭔가 하는 또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 검사를 했거든요. 네. 태극기 불태운 시위대 그 보도가 여러 군데 되는 걸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동아일보, 이제 일면에 조선일보. 실렸고요. 뭐 채널 A 방송에는 또 잡혔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또 이 진위 문제 빨리 밝혀져서 이거 뭐 처벌 받을 건 처벌 받고 시위에 또 이게 시위의 본래의 뜻도 훼손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과격하게 하여간 가면. 그 이게요 제도 속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해야지 네. 제도 자체를 무시하려고 들어간다면 네. 사실은 뭐 본 뜻이 어떻게 됐던 간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호응이라는 것 모든 일에는 국민적 호응이 필요하고 그렇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건데 과연 여기 지지와 신뢰와 호응을 얻을 수 있느냐 네. 사실은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추모 문화제 앞으로 이제 평화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고 경찰도 또 혹여 과잉 진압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마침 어제 일요일이 네. 55주년 4.19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4.19 기념일이었는데 우리 헌법 전문에 보시면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3.1운동과 4.19가 중요한 이제 역사적 전통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그 정신을 좀 오늘에 되살리는 뭐 시민의 저항권이라면 그러해도 그렇고 또 이게 이 어떤 정부와 경찰의 치안 유지라면 또 그것도 과거처럼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고 양쪽이 다 조금씩 그리고 이제 양보해야 4.19라는 되는 거 것은 아닌가 역시 싶습니다. 부정부패가 가장 맞습니다. 핵심 아니에요? 근데 예? 어제 기념사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오전 10시에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네. 등장하지 못한 겁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는 2시간 일찍 참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공식 기념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고요. 문 대표 방명록에는 이 내자가 눈에 띄었는데 부패 척결 야당 대표가 이렇게 적었고요. 예. 이어서 열린 공식 기념식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참석했는데 이 총리와는 침묵의 악수만 나누었다.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모두 서로 뭐 이 교류나 대화 쳐다봄 없이 예. 기념식 내내 굳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니까 총리에 있어서 이 직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는 네, 얘기가 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여당 대표단 그러니까 지도부들마저도 어떤 얘기를 오가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네. 그리고 사실은 부정부패 이 뭐 부정선거 그 이전에 사실 이승만 정권의 부정 문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터진 그렇죠. 것이 뭐 4.18 3.15 부정선거. 4.19 이건데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통일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좀 아니요. 이 얘기는 멋있습니다. 이 총리 예. 기념사를 보시면 예. 뭐 짤막했는데요. 4.19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표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 맞죠. 멋진 얘기고요. 또 이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고 세계 속의 당당한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고도 강조했는데 이 대목이 좀 이 어제 누리꾼들의 빈축을 많이 샀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게 부정부패를 우리가 그 총리가 먼저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죠. 좀 그런 전면전을 얘기도 속시원하게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네. 했어야 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해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야의 이 기념식에 대한 예. 이제 서면 브리핑들이 나왔는데요. 여당인 새누리당의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새누리당의 이제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부패 의혹과 거짓말로 만신창이가 된 총리가 앞에 나서서 반부정부패 민주주의 항쟁인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연설한 것은 웃지 못할 희극이다 이렇게 평했고요. 4.19 민주혁명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총리는 더 이상 자리를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야당은 또 일가를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는데 어제 재미있었던 것은 주말이라 4.19 재보선 유세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이 유세장에서 뭐라고 연설을 하셨냐면 여러분 대통령 돌아올 때까지 이 일만 기다리시면 맞아요. 네, 총리 문제는 대통령이 알아서 결심하실 것이고 우리는 아니, 기다리면 그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것도 저건 참. 무슨 뜻인가. 글쎄요, 그래요.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예. 법적 처리 절차로 보면은 금요일 늦은 오후에도 성 전 회장의 일정표 등 이 34점의 압수물 소식이 나왔고요.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21점이 확보돼서 분석과 검토 중. 근데 어제 늦은 오후에 분석과 검토는 대략 끝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속보가 어제 네. 일요일임에도 또 나왔습니다. 경남 기업 관계자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증거 자료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남 기업에서 압수한 자료 상당수가 이미 훼손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내부 문건이 빠져 있거나 네. 컴퓨터 파일이 대부분 삭제, 또 CCTV도 특정 일자 특정 시간 것이 꺼버려져서 녹화가 되지 않았거나 꽤 조직적으로 이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흔적들이 나와서 하지만 이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대부분 자료를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글쎄 요새 다 네. 복원되는데 이거를 지운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왜 지우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삭제하는 뭐 방식들이 또 있다고 하고요. 인터넷에 떠다니고 아니면 아예 하드웨어를 파괴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 전 회장 측 또 이 총리 측 그 4월 4일 2013년도에요. 예. 그 선거사무소의 정황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관련자부터 줄 소환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줄잡아 한 1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양측의 운전기사, 수행비서 그렇죠. 또 이 선거 관련 이 당시에 운동을 했던 분들 등등.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과연 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언제 발의하느냐 하는 그렇죠. 부분인데 말이에요. 이거 예. 대통령 오시기 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될 것인가? 혹은 이제 4.29 재보선을 바로 앞두고 대통령 오신 후에 뭐 청와대 결정을 한번 지켜볼 것인가 그 사이인데 이게 즉각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 대표도 엄포는 놓고 있지만 이야기 자체는 주말까지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고요. 오늘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 발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니까 이 검토의 시간이 본회의가 23일하고 30일 날 이틀 맞습니다. 지금 예정돼 양자.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이 돼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23일은 좀 안 될 것 빠르죠. 같고 내일 모레 될 텐데요. 그러니까 빠르고요. 이게, 네. 이게 그 전에 이제 일종의 압력 아니겠어요? 네, 정치 공세로 네. 일단은 보는데요. 이게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올라가면 이제 이 야당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적 의원 3분의 1이면 되니까. 근데 통과는 과반수기 때문에 또 새누리당 의원 14명 정도의 이탈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관측은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가결돼도 즉시 해임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하는 것인데 국회는 해임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방은 길어지는 건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야당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뭐 그 어떻게 결정이 나면 뭐 다른 사람 정원 전 총리가 다시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글쎄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예. 영원한 총리는 역시 정홍원 총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다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뭐 비 내리는 고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조선 시대에는 왕들이 선농단에서 이제 선농제를 지내서 이게 설렁탕의 유래가 됐다라는 설이 그래요? 있어요. 오늘 비 오는 날 설렁탕 뭐 많이 뜨끈하게 갑자기 드시고요. 설렁탕 먹고 싶어지네. 예, 우리 민주주의도 좀 이 비를 맞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침에 먹는 얘기 좀 피해 주십시오. 네. 먹방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오늘 예. 임재범의 예.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시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돼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 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명품남녀의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명품남녀 참 오래도 써먹는다고요? 네, 한 30만 년 정도 더 해먹으려고요. 그런데 3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23회 연천 구석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명품 자녀들에게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역사 교육의 기회. 데이트 장소를 찾는 명품 남녀들에겐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명품 중에 명품 연천 구석기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4인 가족 바비큐 체험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세가 지금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완구 총리 거취 여부가 전국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이 총리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당장 오늘부터 해임 건의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여당은 관련 논의를 대통령 귀국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 좀 꽉 막혀 보이는데요. 진짜 임시국회 할 일도 많았는데 성완종 전 회장 전국에 파묻혀서 지금 한치의 앞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국 어떻게 바라볼지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 대표께서는? 네, 이제까지 이완구 총리가 이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만 가지고도 너무 거짓말들이 이제 많았다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이제까지 한 거짓말만 가지고도 좀 정상적인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거짓말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많이 바꾼 건 사실이죠. 예, 말을 많이 바꾸고 그 태도가 사실은 사태를 더 증폭시킨 셈이 됐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이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이제 말만 하고서 사실상 정황 증거는 많이 나온 셈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계속 버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해임 건의안은 그래서 이제 야당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해임 건의안. 이게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선거 유세에서도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국민한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임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건의를 하는 거죠. 건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해임 건의 없이, 국회 해임 건의 없이 대통령이 결단해서 이제 해임시키는 걸로 그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사실은 대통령께서 결단을 12일이나 이렇게 늦춘 만큼 국회가 건의할 일이 있으면은 건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건의하는 건 국회 고유 권한이니까 예. 대통령 모양새를 위해서 그 권한 행사를 갖다가
뭐 유보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현재의 시국에는 안 맞는 요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통령도 귀국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시간 동안 이완구 총리가 모종의 결단을 내리든지 다시 말해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걸 내놓든지 이런 걸 바란 거 아니겠어요? 예,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예. 그러나 사실은 어떤 언지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이 반전되는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귀국하시는 날이 27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귀국하는 바로 그날 뭐 사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데 29일 날 선거기 때문에 예. 선거 결과 보고 결과가 괜찮으면은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야권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같이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노회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를 쭉 하시니까 친한 정치인 있으시죠? 네네 있죠. 전화 네. 어느 정도 자주 하세요? 글쎄요, 뭐 1년에 친한 정치인을 해도 뭐 출판 기념회 하는데 꼭 와달라거나 뭐 이런 큰 행사할 때 초청할 때나 보통 전화가 오지. 그 전화를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거죠, 솔직히. 1년 친한 분하고 1년에 한두 번 전화하세요? 그건 너무 적다 또 그죠? 예? 근데 이제 같은 당에서 예. 같은 당에서 긴밀하게 뭔가를 협의하는 분하고는 뭐 자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제 한 달에 몇 번 하는 정도겠죠. 1년에 217차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예. 거의 뭐 부부 관계라고 봐야죠. 그 정도로 밀접한 관계인 거죠. 아니 전화가 몇 통화가 이게 연결이 됐는지는 뭐 그거는 저희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217차례가 이 통화 시도 그리고 이루어진 건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검찰은 이것을 확인된 바 없다. 검찰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주에 이른바 성완종 장부라는 것이 또 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네네 보도를 봤습니다. 예, 보도를 보셨죠. 보도를 보셔가지고 근데 물론 검찰은 본 적이 없다, 확인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뭐 야당도 좀 거론이 되고 이런 현상들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법 앞에 만원이 평등해야 되니까 네. 그 검찰로서는 착수의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증거가 나오면은 수사해야죠. 예. 뭐 야당이라고 해서 봐주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일단은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명확한 증거 없이 그냥 뭐 야당은 야당대로 또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 지금 이제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리스트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돼야 된다. 그죠? 그렇죠. 사실 성완종 회장이 이제 그 현재의 여권 인사들에게만 줬겠느냐라는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 의심만 가지고 수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구체적인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단서나 명확한 증거가 나올 때 이제 얘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만일 예를 들면 경남기업이 저 정도 돈 줬으면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도 돈 주지 않았겠느냐 그 두 그룹도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너무 비약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만 그런 얘기도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여권에 줬으니까 야권에 줬을 것이다라고 그냥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은 어떻게 보세요? 특검은 사실 이게 뭐 검찰이 하면 제일 좋은데 현재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검 역시 이제까지 특검 중에 성공적인 특검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특검 무용론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마당인데 저는 이 사건에서 특검을 이제 여권까지 대통령까지 그 특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예. 특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나 사실 이 사건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의혹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2007년 홍문종 호텔 7억, 2012년 홍문종 2억 뭐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인데 이걸 사실은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는지 알고 계신지 조사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참고인이 아닌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현행 법에 따라서 임명하게 되면은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연관이 사실은 돼 있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발생을 이미 한 것이고 특검 임명권 행사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이제 특검법에 따라 하더라도 이 특검 이제 임명과 관련해서는 야당 추천 인사를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너무 이제 과거의 예를 가지고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서 한 만큼 검찰 수사를 보고 검찰이 이렇게 제대로 이 국무총리 등이 이제 관련된 사건이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거는 좀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 특검을 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럼요. 예.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4.29 재보궐선거 지금 열흘도 안 남았는데요. 네네. 네? 관심도 없어요. 그 일반 국민들이요. 이게 사실 관심이 가면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하고 말이에요. 사실 네. 그 중심에 이완구 총리가 자꾸 등장하고 이런 판에 4.29 재보선 누구 신경이나 쓰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표심이 이번 이제 성완종 사건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초대형 부패 스캔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특히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의지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 아마 이번 투표에 참여하는 문제 또는 표심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 모임 측하고 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관악에 의뢰서 정의당 후보가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의당의 공식 입장은 관악 의뢰는 진보 단일 후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사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동영 후보도 있는데 그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퇴는 했지만 그렇죠. 네네.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원래 4.29 재보선에 있어서의 판세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야당이 상당히 불리한 구도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 그러한 구도가 조금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대립 구도가 훨씬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초반에 비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좀 유리한 조건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재보선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국민들한테 억지로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이런 모양새가 이게 사실 가뜩이나 재보선은 투표율이 낮은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가 정치권의 지금 현재 당면 과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정치권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그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커질 것인지 아니면 일말의 어떤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투표에 참여하려고 할 것인지는 이번 일주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정치권의 동향이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 선거에도 참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그리스요. 이거 네. 그리스가 다시 요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뭐 디폴트 선언을 한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리만 네.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피그스 다음 나와가지고요. 2009년부터. 그죠? 예. 진짜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대체? 그 6년이 지나도 그냥 제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저 법대로 하면 그리스 디폴트 부도나도 12번 나섰어야 됐고 지금 뭐 주말에도 가장 큰 화두였죠. 그리스 플러스 엑싯 이제 브렉시트라고 그렉시트. 그러죠. 예, 유로존을 탈퇴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오래전에 탈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유로존에서는 유로화라는 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네. IMF 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ECB, 유럽중앙은행, 트로이카 3인방이 돈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2,400억 유로 정도를 빌려줬는데 체코다 입장에서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계속 긴축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빨리 어떻게 좀 절약해서 허리띠 메고 돈 갚아라 그랬는데 그리스는 이제 우리 이 시간에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1월 총선에서 이제 시리자라고 급진 좌파 정당이 어쨌든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총선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 치프라스 총리는 이 뭐 그런 걸 그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재정 긴축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 상관도 안 한다. 뭐 이렇게 맞붙고 있으니까 채권단은 그러면 우리는 돈 못 줘. 뭐 이러면서 실제로 한 72억 유로가 집행이 안 됐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5월 11일, 5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는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뭐 그냥 디폴트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진짜 그러면 부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도 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럼 뭐 EU 집달리 하시는 분들이 가서 뭐 그리스 막 여기에 빨간 딱지 부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안 되겠죠. 이게 됐었으면 벌써 시켰을 텐데. 근데 저는 이 그리스 상황 자체가 참 이게 국가가 맞나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달 만에 17억 유로를 공무원 임금이랑 연금 줘야 되는데 써야 되고 이제 IMF 이자 갚느라고 한 1억 8,600억 유로 뭐 또 IMF에 7억 유로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원화로 하면 한 8천억에서 조 이런 정도 금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1조가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디폴트 나는 뭐 그런 상황인데 더 참 이게 기가 찰 노릇은 그 치프라스 총리가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은 뭐 우리는 그리스는 겁날 게 없다. 무조건 타협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배짱을 튕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잃을 것이 없다라는 또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유럽 증시가 금요일, 목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대폭락했거든요. 독일도 한 이틀간에 4%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어떻게든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하는 게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유로화라는 통화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걸 보면은 야 IMF 때 우리나라는 진짜 말 잘 들었구나.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 왜 이렇게 한국을 이뻐했나 봤더니 또 그리스처럼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떻게 뭐 돈 빌려준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1조가 없어가지고 그렇다. 예? 네, 예, 그렇죠. 야, 참. 그리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 그리스 문제도 결국 주가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될 수밖에 이번 주 없고, 반영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말에 또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고민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중국에서도 악재가 나왔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에서 먼저 나온 게 악재입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이게 미국장에 반영된 건데 약간 어려운데 짧게 설명하면 이제 중국 증권 당국이 너무나 이게 요즘 과열이니까 상하이 증시가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허용하겠다. 그래서 공매도 종목수를 한 1,000개 이상으로 늘린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산 신탁이라는 걸 금지한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어려운데 하여간 이제 뭐 헤지 펀드나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을 겹치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A에도 잡히고 B에도 잡혔으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인데 이거를 A 금액도 투자, B 금액도 투자할 수 있는 우산 신탁을 해왔는데 이것도 금지한다. 이러면서 뭐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되면은 조정받는 거 아니냐 해서 급락을 했고 오늘도 좀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실은 역설적인 게 주말에요. 또 호재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지급 준비율을 무려 1%포인트 인하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폭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 즉 은행에서 현찰을 갖고 있을 비율을 줄여준다는 거니까 그 돈만큼은 시중에 풀어도 된다라는 대표적인 경기부양적 통화 정책인데 지급 준비율이 또 덜컥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토요일 날 막 굉장히 막 가슴 아파하시던 주식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요일에 거치면서
이름부터 호재다. 그래서 국내 증시 시장에 지금 이번 이제 곧 개장을 할 텐데 9시에 이 뭐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살짝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지금쯤은 우리 코스피가 약간 조정을 받고 가야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차트상으로도요. 이렇게 쉬었다가 가야 개구리도 이제 뜨기 전에 잠깐 뒤로 주춤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 좋다. 저는 일단은 큰 추세는 나왔으나 이번 한 주는 살짝 이런 악재들 속에서 그리스 문제도 있고 하니까 쉬어갈 수도 있겠다.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왜 이 경기 부양책 쓰겠다 주식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네. 외부 요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국내에서 암만 국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 이래서 이게 참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책 예. 펴는 것도 어려운데 하여간 지금까지만 보면은 최경환 부총리가 펼치고자 했던 그 목표에 이 첫 단추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 다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주식 가격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서 이게 자산 효과라고 하죠. 아, 내 주식 올랐어, 내 집값 올랐어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소비까지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비는 아직 안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버블만 좀 나오고 있어서 2단계까지 또 가는 것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규제 완화 이 얘기 할 때 가장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것이 푸드트럭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시행이 잘 안 됐는데 보완책이 나왔네요. 예, 보완책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나왔는데도 실행 잘 안 되고 있어서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 더 풀어줬습니다. 그 대학 안에서 예. 푸드트럭 영업해도 된다라는 건데 이 정책 나오자마자 주말에는 또 뜨거웠던 게 대학이 허가해 줄 것 같으냐. 그럼 글쎄요. 대학에 이미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뭐냐. 또 예. 도노 갈등처럼 소상공인끼리 갈등 만드는 거냐. 이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